성균관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논술 인문계열 2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2교시 문제에서는 여론은 합리적인가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해서 역시 문제 1번에서는 분류한 뒤 요약하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를 해석하라, 3번에서는 견해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배경지식에 탑재된 대중, 집단지성과 광기 이것을 들으시게 된다면 도표 2번의 해석에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성대 문제의 경우 사실 문제 1번의 주제 분류와 요약이 그다지 어려운 대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약과 관련해서 성대 측에서는 논술 가이드북을 공개를 하면서 통합서술을 요구했다, 이런 식의 딴소리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고, 문제 2번에 있어서도 역시 도표를 제시문과 하나씩 연결해 서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표를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명확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견해 서술에 있어서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장에 무게를 두면서 어떻게 상대 입장을 답안지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연습도 분명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곧바로 문제와 그리고 답안을 동시에 검토해 가면서 어떻게 접근 방법을 수립할 것인지 이것을 동시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성대는 문제 1번에서 제시문을 분류하고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6과 235가 여론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이런 정도의 파악은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문제 1번에 대해서 성대가 공개한 예시 답안을 보게 된다면 이게 성대 가이드북에 있는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이고, 그런데 답안을 살펴보게 된다면 146은 긍정, 그리고 235는 부정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바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개별 제시문에 대한 언급을 모조리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만 이렇게 연결해서 서술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핵심적인 키워드만 서술하는 과정에서 아예 동굴의 비유 같은 것은 내용에서 배제해버리는 그런 답안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녹여서 답안 서술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교시와 그리고 3교시 답안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 2018학년도 모의 답안지에서도 이때의 경우 1번을 제시문을 전부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착실하게 요약하고 그것을 매듭하는 그런 식의 답안지를 1교시와 3교시에 선보이고, 역시 18학년도 모의고사에 선보였지만 다만 2교시의 경우에만 이렇게 제시문을 빼버린 통합서술의 답안지를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교시 쓰러 가는 학생은 이렇게 쓰고 1, 3교시 보는 학생은 각각 제시문을 요약하면서 결합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답안 작성의 교통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교시 그리고 2교시, 3교시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성대에 가서 성대 1번 답을 쓸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식을 유지해주면 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분류를 먼저 맞아야 될 것이고, 이런 서술 방식은 중심은 아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학원 측에서는 제시문 146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35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것이 첫 문단이라면 일단 두 번째 문단에서 1과 4와 6을 명확히 언급을 하십시오. 각 제시문의 주제 파악 점수가 포함된다면 이것을 모조리 날려버리고 녹여쓰게 된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통합적 서술의 방법에 있어서 제시문 1은 원론적 입장을, 제시문 4는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제시문 6은
전문가와 여론의 관계 설정을 통해 이러한 방식으로 각 제시문이 주제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통합적 서술의 효과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제시문을 요약하되 그 제시문이 전체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렇게 함께 서술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교통정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1은 여론은 공동체 전체의 집단지혜가 담긴 집합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여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수기를 통해 완성되며 구성원들의 지혜와 배려가 담긴 민주주의 산물로 권위를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제시문 4는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여론을 통한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의지와 분별력을 갖춘 존재인 만큼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나아가 제시문 6에서는 전문가 여론의 관계 설정을 통해 여론의 기능을 파악한다. 공정은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것이다. 결국 제시문들은 모두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숙고된 판단에 의해 형성된 여론을 중시하게 되는데, 제시문 1은 원론의 입장에서, 제시문 4는 개인의 자질의 측면에서, 제시문 6은 전문가와 여론의 관계라는 양상 속에서 그 기능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식의 매듭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반대 입장의 서술에 있어서도 3은 대중의 무능함을 전제로, 2는 역사적 사례를 토대로, 5는 비유를 통해 이런 식의 의미부여를 해주면서 제시문을 각각 요약한다. 아니면 이 부분을 미리 빼버리시고 각각 요약한 뒤 빼버린 이 내용을 결합해서 매듭하는 형식으로 통합적 서술의 효과를 채점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식의 성대 1번 접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런데 실제 성대에서 공개한 답안지를 보게 된다면 제시문 5의 경우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 제시문의 내용을 답안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채점자에게 분명히 감점 사유가 되는 만큼 있는 제시문은 착실하게 먼저 주제 전개를 해주시고 난 뒤 통합적 말씀드린 방법으로 통합서술의 효과를 동시에 전달하는 그런 서술로 성대 1번을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 보겠습니다. 반면 제시문 3은 대중의 무능을 전제로 여론이 편협한 관점에 사로잡혀 현실을 그릇되게 인식한다고 지적한다. 사소한 변수에 흔들리는 변덕스러운 대중의 무지가 결합된 산물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역사적 사례를 토대로 여론이 선전선동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치 정권은 매체를 통해 여론을 조작, 집단적 숭배의식을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5는 비유를 통해 대중이 가진 믿음의 허상을 강조한다. 대중들은 현실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온갖 풍문을 진실로 믿는 존재라는 설명이다. 결국 제시문들은 모두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신뢰하지 않고 여론 역시 현실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후반부 서술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역시 도표 문제를 출제를 했고, 자료 1과 2를 해석한 뒤 이를 토대로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정당화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도 또 성대 문제의 모호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알파 베타가 있는데 역시 자료는 A, B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씩 짝지어서 서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알파 베타를 A에 동시에 적용하고 B에 동시에 적용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고, 실제 수험생들이 많이 혼란을 겪는 부분입니다. 대학 측에서 이를 토대로 각각의 자료를 두 입장과 연결지어, 하나씩 연결지어 이런 정도의 말만 해주면 그다지 혼선을 빚지 않을 텐데, 그런 말을 뺨으로써 학생들은 연결 서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표를 각각의 입장에서 다면적으로 동시에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일단 도표가 하나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상반된 두 입장에서 모두 도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다면 해석을 하라. 그리고 도표가 두 개가 출제됐다면 하나씩 연결되는 그런 서술을 하라. 이런 정도의 교통정리만 하셔서 시험장에 간 뒤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통용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안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고,
문제 2번의 경우 도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도표의 메시지를 확인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자료에서는 바로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안락사 그리고 동성애자 군입대 낙태 등에 대해서 우호적인 플러스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여론이 합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같은 조사를 한 달 후에 하니까 바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집단 사이에서 뒤죽박죽 섞이더라. 바로 여론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읽어내시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안락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 사이에서 오히려 보수 집단이 더 많은 찬성을 보이고, 동성애자의 군입대의 경우 역시 진보 집단이 찬성한 만큼 문제될 게 없는데, 낙태의 경우는 보수와 진보가 역시 또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의견 전개를 하는 만큼 바로 한 달의 시차만 있는데도 대중의 여론이 변덕스럽게 변하고, 조사의 주체와 내용에 따라 그리고 설문의 방법에 따라서 언제든지 여론은 변경될 수 있는 변덕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잡아내거라. 이것이 자료 1번이 될 것이고, 자료 2번은 배경지식에서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집단지성의 합리성과 광기라는 그런 배경지식에 보게 된다면, 미국에서 챌린저5가 폭발되었을 때 공중에서 폭파됐죠. 부품 하나가 잘못돼서 폭파가 됐는데, 대중들은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 폭발되는 그 순간에 이 부품을 만든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는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개개인들의 대중들은 무지하지만 그들이 뭉친 시장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대중과 집단지성의 예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배경지식의 설명이라면 똑같은 맥락에서 이 도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은 어떻다? 열나무식하다. 그렇지만 그 열나무식한 대중들이 뭉친 집단지성으로서의 여론은 사회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현안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존재이다. 따라서 여론은 합리적인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이것을 읽어내라. 이것이 자료 2의 의미가 될 텐데, 따라서 앞에 자료 1은 대중의 무지를 그리고 변덕스러움을, 자료 2는 대중의 합리적 이성으로서의 여론의 가치를 이렇게 연결지어 서술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학생 한 명이 그렇다면 이것을 대중의 여론의 합리성으로, 이것을 비합리성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자료 2에서 이 부분을 여론의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모습, 이 부분을 여론의 합리성과 예지력으로 각각 알파 베타의 개념을 자료 1에서 알파 베타를, 그리고 자료 2에서 알파 베타를 적용하면 왜 안 되느냐, 문제로 봤을 때 제각각이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것도 제각각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를 했는데, 이건 저에게 항의할 게 아닙니다. 대학에 항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 제가 보기에도 대학 측에서도 문제의 지시사항을 조금만 더 분명하게 내주면 불필요한, 알면서도 잘못 쓰는 이런 불필요한 혼선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았던 문제였습니다. 다만 학생 여러분들은 그저 도표 2개가 나오면 이것을 알파 베타의 개념을 하나씩 짝짓기 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 하나가 나왔을 때는 2개로 동시에 다면 해석을 한다, 이런 정도의 교통정리만 하시고 다시 시험장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라,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시차를 둔 2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비일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 번째 조사에서 안락사, 동성애자, 군입대, 낙태 문제와 같은 사회 현황과 사람들이 정치적 태도 간의 상관계수 값이 0.8, 0.82, 0.86으로 일정하다는 점은 진보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현안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 달 후 보수와 진보 성향 집단의 반응이 모두 비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 특히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보수 성향 집단이 진보 성향 집단보다 5% 정도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두 집단의 찬성률이 35%로 동일하다. 결국 자료 1은 2등에서 언급했듯이 여론이 불완전성, 비합리성, 비일관성 등을 입증하고 있다. 조사기관이나 설문 항목 등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이 수시로 변하고 변덕스러운 만큼
그들에 의해 형성된 여론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자료 위의 그림 1은 시대의 실업률의 변화 양상과 실업을 국가적인 문제로 지적한 응답률의 변화 양상이 일치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여론이 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명확한 인식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그림 1을 토대로 볼 때 개개인은 현안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집단 지성으로 결합되면 놀라운 예측력을 보인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비록 실업률의 수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24% 수준이지만 이들이 집단화되면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해내고 이것이 여론이 지닌 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료 2는 제시문 1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론은 사회 구성원의 숙고된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아일랜드인가 어느 시장에서 이 황소의 무게를 재는 적어내는 그러한 게임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대중들에게 황소의 무게를 정확히 적어내게 된다면은 상금을 주겠다. 그런 게임을 했는데 개개인의 수치는 모두 다 달랐습니다. 장난스럽게 0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1톤, 2톤이라고 쓴 사람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것을 걷어들인 설문지에 통계를 냈을 때는 황소의 무게와 상당히 근접한 근사치에 접근했다는 그러한 연구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의 힘이다. 이것을 자료 2에서 읽어내라. 이것이 대학 측의 요구였고 다만 지시사항이 애매했다는 아쉬움이 남은 문제였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역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논술하는 과정에서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라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라 원자력 발전이란 현안에 녹여 써라 따라서 여론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이라는 이러한 사안을 이건 1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유지와 폐지라는 현안 속에 녹여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학 측은 두 입장을 기계적으로 절충한 그러한 답안지를 예시 답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안지를 보면 원자력 얘기는 앞에 조금 나오고 나머지 전체 다 얘기가 여론 얘기입니다. 원자력에 적용하지 않고 마치 1번을 다시 되풀이한 그런 느낌의 답안지인데 일단 대학 측에서 뽑은 답안이라니까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진 않고 화면 중단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후반부에 원자력 얘기를 살짝 덧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절충 답안지인 만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좋은 얘기만 목사 설교처럼 잔뜩 늘어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답안지가 과연 얼마나 채점자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성대 3번의 견해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자기 입장을 하나 택하되 상대 입장의 반론을 포함시켜서 제시문을 활용하고 다시 그것을 재반론하는 형식의 답안지가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원 측에서 두 가지 입장의 답안을 모두 작성을 했고 이 답안을 참고하셔서 성대 시험장에 가실 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론의 무게를 두자는 입장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부가 여론의 중요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때 독단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기술적인 해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거나 과학적인 검증만으로 해결해내려고 하면 과학적 합리성에 묻혀 사회적 합리성을 강구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확률이 극히 희박하더라도 실제 사고로 현실화되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일본 원전 사고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또 원자력 발전소가 폐기되어 전력 수요에 불균형이 올 때에도 사회적 손실은 걷잡을 수 없으며 여론은 이러한 복합적 변수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상대 입장을 수용한 부분이 될 것이고 물론 여론의 비전문성과 변덕스러움 그리고 조작 가능성을 토대로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전문가 집단에 맡길 때 합리적 의사설정이 가능하고 이때 대중은 전문가들이 창출한 객관적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한 설득의 대상일 뿐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가능하다. 역시 물론 이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지만이라는 역접을 통해서 이제 자기 논리를 강화하는 서술을 전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현상은 단순한 한 가지 해법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닌다. 원전을 유지하든 폐지하든 여기에는 복잡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담기기 마련이고 과학자 혹은 전문 집단 몇몇이 이것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들 또한 이해관계의 한 축으로만 기능하고 최종 판단은 대중 전체의 복합적 사고에 기댈 수 있을 때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존치 문제는 기업과 산업, 작계, 원전 주변 주민,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되 결국 공론의 판단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해낸 스마트폰의 결함을 대중들은 출시되는 한순간 잡아내기도 한다. 여론의 합리성에 기초한 답안이 될 것이고 후반부에 간단한 예시로 선명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무게중심을 둔 답안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부가 여론을 참고하면서도 전문적 지식의 중요성에 무게를 둘 수 있을 때 효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여론의 의지에 풀어내려 할 때 정부는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 당장 일본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원전 여론과 한여름에 전력난에 시달릴 때의 원전에 대한 여론의 태도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원전 지역 주민의 여론과 원전 수혜자의 여론은 늘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가는 외적 변수와 감정,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가변적인 여론의 동향에 장기 정책의 향방을 내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양보 부분입니다. 여론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과학자 집단 혹은 전문가 집단 몇몇이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따라서 오히려 그들 또한 이해관계의 한 축으로만 기능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대중 전체의 복합적 사고에 기댈 수 있을 때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 하지만에서 다시 뒤집어서 자기 입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원전을 단순한 이해관계의 집합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구하고 있다. 원전은 고도의 과학적 산물이고 운영과 설비, 사회적 행동 역시 전문성의 영역이 된다. 이를 단순한 이해관계의 결합물로만 파악한다면 과학적 합리성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존치 문제는 기업과 산업체, 학계, 원전 주변의 주민,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면서도 정책 결정의 주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의 발병 확률이 거의 실제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합리성은 한때 촛불시위라는 사회적 무모성에 덮여버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촛불을 들었던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다. 역시 후반부 마지막 문장에 간단한 예시를 덧붙여서 상대에 대한 인상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